자,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Y문을 배웠는데, 이제 뭐, 작업을 하다 보면 Y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, Y문보다는 이제 또 다른 방식의 방법문을 많이 사용합니다. 그게 바로 뭐냐면, 포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실무에서는 Y문보다는 이 포문이라는 걸 더 많이 써요. 자, 그러면 어떤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냐?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. while문 같은 경우는. 그러면 이제 포문 같은 경우는 코드를 어떻게 쓰냐? 이 while 대신에 여기를 포문으로 바꾸는 게 끝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포문으로 바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? 소괄호 안쪽에 구멍을 하나, 그 다음에 뒤에 하나, 이런 식으로 뚫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while문이랑 다를 게 없는데 굳이 포문을 써야 됩니까? 라고 하실 텐데, 요 let i라는 요 변수가 어디로 들어오면 되냐면, 소괄호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보폭 또한 마찬가지예요. i 뿔뿔 요 녀석도 어디로 들어오면 되냐면, 여기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저 i 뿔뿔은 여기다가 세미콜론 붙이시면 안 돼요. 여러분들이 가끔씩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다 세미콜론 붙이시는 분들 계시는데, 포문은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붙이시면 안 됩니다. 자, while문은 어때요? while문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, 즉 다섯 줄 써야지만 1부터 10까지 출력이 가능하죠. 근데 포문은 어때요? 하나, 둘, 세 줄만 써도 똑같은 코드를 구현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포문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다가 이 behavior 요거 체크 안 해도 상관없어요. while문 같은 경우 쓰다 보면 이게 인식이 잘못해서 무한루프에 갇히는 경우가 있는데, 포문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크게 이제 뭐 영향을 주고받진 않아요. 근데 이제 포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기 i 뿔뿔 빼면 당연히 얘도 무한루프에 갇히는 건 똑같아요. 그래서 이 증감연산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포문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실행이 되냐? 똑같아요. 여기 최초에 let i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, 그 i라는 변수가 1이라 했을 때, 그러면 일단 1을 먼저 실행해 줍니다. 즉 1일 때 요게 i가 10보다 작은지 먼저 조건식을 체크하고 참이면 실행, 그 다음에 i의 값을 증가. 그러면 마찬가지로 2가 돼서 참이면 실행, 증가, 참, 실행, 실행, 참, 실행, 실행. 계속 언제까지? 얘도 마찬가지로 11이 될 때까지 실행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11이 됐을 때 조건식이 거짓이기 때문에 반복문을 빠져나오는 거죠.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100 쓰면 당연히 뭐예요? 1부터 100까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뭐 30부터 출력할래? 그러면 30부터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while문보다는 포문을 실무에서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포문에 익숙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. while문은 길잖아요. 그죠? 일단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문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포문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, 이제 포문을 잘 이용하면 뭐가 가능하냐면 요런 것도 가능해요. 어떤 걸 한번 해볼까 하냐면, 우리가 보통 여기다가 뭐 여러분들 코드를 이렇게 쓸 일은 거의 없긴 하지만, 뭐 ul, li 곱하기 4개가 있다 해봅시다. 그 다음에 아이템, 자,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죠. 그죠? 작업을 하는데,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,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가지고 li를 집어넣어 볼 거예요. 자, 그러면, 지금 ul이 있고, 여기다가 콘솔로 클리어라고 적어주시고요. 뭐,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리는 없습니다. 자, const라고 쓰신 다음에, list라고 해볼게요. list. ul이라 해볼까요? ul. const ul. 자, 그러면 검색을 합니다. query selector. 누구를 검색하면 되냐면 ul을 검색하면 된다. 자, 여기 query selector 안에는 선택자를 뭐 적으시면 돼요. 어쨌든 ul을 적으시면 되는데, 자,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? 요 콘솔 로그에서 ul 확인해 보면 ul이 출력이 됩니다. 실행해 보면 나오죠, ul이. 자, for를 한번 돌려볼게요. for은 저는 5개만 추가해볼게요. i는 1, i는 5, 그 다음에 i 뿔뿔. 자,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인 거죠. 궁금하면 여기다가 i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제가 지금 보면 1부터 5까지 잘 나와요. 자, 그러면 여기다가 안쪽에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. 아이템이라 쓸 거고요. 자, document라고 쓰시고, 자, 자바스크립트에는 여러분들이 엘리먼트, 그러니까 HTML 태그를 만드는 게 있는데, 바로 뭐냐면 create에
엘리먼트라는 게 있습니다. 크리에이트 엘리먼트. 그러면 어떤 엘리먼트를 만들 거냐? UL의 자식으로는 li밖에 못 오기 때문에 li라는 엘리먼트를 만들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li만 만들면 소용이 없겠죠. 그 li에는 기본적으로 뭐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으니까, 자, 아이템이라고 적어주고, 그 다음에 텍스트 컨텐츠라는 요런 이제 속성이 있어요. 자, 여기다가 아이템, 그 다음에 플러스 i 이렇게 쓰게 되면 아이템 1, 2, 3, 4, 5라는 문구가 완성이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거를 UL의 자식으로 지금 집어넣어 줘야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UL append child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child가 뭐예요? 자식이죠. 그죠? append는 추가잖아요. 그래서 내가 자식으로 추가를 할 건데 어떤 걸 추가를 하냐면 아이템이라는 요 녀석을 추가를 하겠다. 그러면 li가 ul의 자식으로 추가가 돼서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다. 물론 우리가 포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일은 없어요. 왜냐면 이런 단순한 것들은 그냥 여기다가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. 근데 이제 포문을 잘 활용하게 되면 나중에 이미지 같은 거 있잖아요, 여러분들.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거든요. 그러면 그 이미지들을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뭐 다 넣는 것보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가지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넣는다면 좀 더 손쉽게 이미지를 넣는 것도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여튼간에 포문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봤고,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while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바깥쪽에다가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그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참이면 실행해주고 그 다음에 i 값을 증가시켜주고, 자, 그걸 하는데 어쨌든 5술 쓰는데 포문 같은 경우는 3줄로 퉁쳐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코드 작성이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포문 같은 경우는 포문뿐만 아니라 일단 뭐 요런 것도 있습니다. 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좀 더 알려드리긴 할 건데, 이 포문에 여기 중괄호 안쪽 있죠. 중괄호 안쪽. 중괄호 안쪽에 코드가 한 줄짜리다라고 하면 요 중괄호 생략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. 근데 while문 같은 경우는 중괄호 안쪽에 코드가 한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중괄호가 생략이 불가능하지만, 포문 같은 경우는 중괄호 안쪽에 만약에 특별한 코드가 더 오지 않는다.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let a 이런 게 있으면 얘는 안 되죠. 근데 콘솔 로그 한 줄짜리 코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중괄호 안쪽에 코드가 한 줄짜리면 중괄호 생략이 또 가능하다. 그래서 이렇게도 쓰는 게 가능해집니다. 자, 여튼 이게 바로 뭐다? 포문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